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삶은 맑고 단단해지지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삶은 혼탁하고 불안해집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동양 철학의 대가들은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묵자. 이 네 명의 철학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지혜를 통해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인, 공자의 가르침.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현인은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덕목인 예, 의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는 예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예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예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마음가짐,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절제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된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몸과 마음에 갖춘 사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결코 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일상의 작은 말투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분명한 절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지니면서도 타인을 높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동안 직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해 온 선배님들 중에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회의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조용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시며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처럼 늘어놓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조언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을이나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찾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반면에 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행동은 무례하고 상황에 맞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직원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사람이나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반말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또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함부로 부르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자는 예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질과 평화로운 마음가짐까지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자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한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말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더욱 신뢰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수는 적더라도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인, 맹자의 지혜. 이제 맹자의 심오한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현실적인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그의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사람의 생활이 불안정할 때는 그 마음 역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선한 본성보다는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 늘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착한 성격을 가졌다 해도 급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부 갈등이나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직장에서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몸이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지속되는 고통 때문에 짜증이 늘고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맹자는 또한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군자이며 오직 이익만을 좇는 자는 소인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정의와 굳건한 신념,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인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고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다른 동료들의 험담을 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 동료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그들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앞장서서 나타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나 손해가 될 만한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슬그머니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자녀의 결혼 준비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처세술의 관점에서 볼 때 당장은 유쾌하고 즐거운 관계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피곤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를 진정으로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친구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적 도움은 줄 수 없어도 정신적 지지만큼은 끝까지 보내주는 사람, 이웃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남의 일이라며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더디고 느릴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귀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세 번째 현인, 노자의 철학. 이제 우리의 시선을 노자의 깊은 철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노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다. 이 말씀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떠들썩한 사람보다는 깊이 있는 생각과 조용한 품성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경험에서 보면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오히려 비어 있고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깊이 있는 내면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동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항상 큰 소리로 자신의 과거 무용담이나 성공담만 늘어놓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실제로는 그리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것도 아니면서 과장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큰 일을 해내신 분들, 예를 들어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으키신 분이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은 오히려 말씀이 적으시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마다 목소리만 크고 아이디어랍시고 내세우는 것들이 대부분 실현 불가능한 것들인 사람과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신뢰할 만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노자는 또한 이런 심오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물의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결코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물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 안는 놀라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 성질을 지닌 사람을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이런 분들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분, 동네에서 이웃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판단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분, 직장에서 부서 간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조용히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물의 성질을 지닌 사람, 즉 겸손하고 유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평생 곁에 두고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가 됩니다. 반면에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관계를 망치고 고독한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노자는 특히 비움의 철학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상적으로 여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덜어내며 타인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조언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인, 묵자의 실천 철학. 마지막으로 우리는 묵자의 실천적인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자는 당대의 어떤 철학자보다도 실천을 중시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겸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랑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묵자가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늘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위한 어떠한 희생이나 실천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드리지 않는 자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집안일은 전혀 거들지 않는 남편,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을 청소나 봉사활동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 사람, 직장 동료들을 아낀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서만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못 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묵자는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말이라도 작은 실천만 못하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조용히 옆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아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잘 못하지만 맡은 일을 묵묵히 완수하고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말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작은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따뜻한 말보다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함이 과장된 말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명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자는 예의 바른 행동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했고, 맹자는 올바른 뜻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노자는 겸손과 비움의 미덕을 가르쳤고, 묵자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이 4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진정한 예의를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예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둘째, 확고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세월이 흘러도 자신만의 신념과 원칙을 잃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루셨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넷째, 말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분들은 화려한 말솜씨는 없을지 몰라도 진정성이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힘내라는 말보다는 조용히 곁에서 함께 있어 주시는 분,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 반면에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첫째, 예의와 품격이 없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품격까지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즉시 태도를 바꾸는 사람,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이 잘 될 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항상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우정이나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만하여 말이 많기만 한 사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시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피곤함만 쌓이게 됩니다. 넷째, 실천 없이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부모님 병원 모시기나 집안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 사람, 동네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봉사활동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한정되고 시간도 귀해집니다. 따라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 현인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예의 있고 원칙이 있으며 겸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좋은 사람들도 우리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보면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자신을 낮추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뒤에서 조용히 기뻐해 주십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다면 그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각과 방식이 더욱 고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구가 우리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관이 다르거나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격과 품성이지 세부적인 견해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꾸준한 관심과 안부. 좋은 관계는 꾸준한 관심으로 유지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정신적 위로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좋은 관계라고 해서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므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만한 부탁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서로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선택.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총합으로 완성됩니다. 좋은 사람을 우리 곁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묵자라는 네 명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수천 년 전에 전해준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예의와 품격을 갖춘 사람, 확고한 원칙을 가진 사람,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인생은 분명히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의가 없고 이익만 추구하며 교만하고 말만 많으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런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남은 시간을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